안녕. 오늘은 제가 이렇게 풀 메이크업으로 영상을 켰는데요. 여러분들이 요청이 평소에 진짜 많았던 다이어트 말고도 어떻게 예전이랑 비해서 이뻐지셨냐 이런 질문이 진짜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일단 제 외모에 엄청난 큰 영향을 준 거는 다이어트가 맞아요. 근데 살만 뺐다고 해서 이렇게 분위기라던가 외모가 확 이렇게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서 변화를 느꼈던 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얼굴에 있어서 효과가 가장 크게 보였던 거는 피부인데요. 아무리 이게 이목구비가 이쁘고 그래도 피부가 좀 안 좋으면은 분위기가 좀 안 사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관리의 비중에서 피부 관리를 되게 큰 비중을 두고 좀 해주는 편입니다. 저도 예전에 피부가 진짜 안 좋았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습관들을 좀 바꾸면서 피부가 많이 좋아졌는데요. 피부를 좋게 만들었던 습관들을 몇 개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로는 일단 얼굴에 수건 되지 않기인데요. 수건에 균이 진짜 엄청 많은 거 아세요? 이게 빨아도 안 없어진다고 해요, 이 균이. 그래서 저는 이제 수건 안 쓴 지 엄청 오래 돼가는데 전 수건 대신에 이 페이스 타월을 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. 이거 약간 되게 부드러운 면 같은 느낌이고 이걸로 이제 얼굴을 톡톡톡톡 해줍니다. 얼굴을 막 비비지 않아요. 이걸로도 비비진 않고 딱 이렇게 물기만 제거해주는 용도로 이 페이스 타올을 쓰고 있는데 특히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절대 수건을 대시면 안 됩니다. 저도 수건으로 얼굴 닦을 때 원인 모를 이제 그런 접촉성 피부염이라던가 좀 이런 염증성 트러블이 이런 볼 쪽이나 이마 쪽에 막 가끔 났었거든요. 근데 이 페이스 타월 쓰고 난 이후로 정말 많이 안 올라오더라고요. 그 다음에는 이 똑바로 누워서 자기인데요. 이것도 어느 정도 수건 안 쓰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우리 얼굴에 이제 최대한 자극이나 이런 접촉을 피해야지 이제 피부가 좀 덜 예민해지는데 저는 원래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잤단 말이에요. 근데 옆으로 누워서 자니까 이 가끔 이제 누워서 잔 쪽으로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하나씩 올라오는 거예요. 우리가 베개를 맨날 빨 수가 없으니까 그런 균 같은 게 베개에 많다고 해요. 그래서 저는 일단 베갯니도 3개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빨아서 최대한 이상적으로 관리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한데 이게 바쁘고 그러다 보면 맨날 이제 그런 걸 베갯니를 관리할 시간이 없잖아요. 그래서 똑바로 누워서 자는 습관을 들였고 그게 그러니까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게 전혀 안 된다. 절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 베개 시트 일회용으로 된 것도 판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 그런 걸 사가지고 매일매일 일회용으로 갈아서 해주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일단 피부 관리에서의 제일 첫 번째 습관들은 내 얼굴에 닿는 것들을 최대한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주기. 이게 제일 기본이자 첫 번째 스텝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수분을 최대한 유지시켜주기인데요. 트러블이나 여드름이 나는 이유는 피지 분비량이 많아져서 그런데 이 피지는 어떨 때 분비되느냐? 피부가 수분이 부족하고 영양분이 부족하면은 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지를 이렇게 내뿜는 거라고 해요. 그 말인 즉슨 수분이 충분하고 피부의 영양분이 충분하면은 이 피부에서 피지를 내보낼 일이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수분이 항상 넉넉하게 채워져 있으면 피지 분비량도 되게 줄어든다고 해요. 전 예전에 제가 피부가 지성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성이면은 막 이렇게 유분이 많아지니까 뭘 안 발라야겠다 해가지고 스킨케어를 안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더 나는 거예요, 트러블이.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피부에 관한 거는 이제 크게 중요한 것들은 이 정도고요. 더 다양한 방법들이 세부적으로 스킨케어 단계라던가 쓰는 제품들 이런 것도 많은데 이거는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나중에 피부 편으로 다시 영상을 가져오도록 할게요. 그 다음으로는 제가 분위기를 바꿨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메이크업입니다. 요즘은 이 화장으로 정말 분위기는 물론이고 이 이목구비 자체도 막 재창조해내고 막 성형 메이크업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. 제 경험상 아무것도 내가 이제 화장을 별로 즐겨하지 않고 화장품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갑자기 뭐 뷰티 유튜버나 인스타 이런 거 따라가지고 좀 화장하고 이러면은 되게 어색하고 좀 겉도는 느낌이 크게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다이어트 이후에 이제 좀
꾸미고 싶어가지고 메이크업을 각 잡고 처음으로 해봤는데 진짜 너무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막 친구들도 화장하지 말라고 쌩얼이 훨씬 낫다 그러면서 막 그랬던 게 있었는데, 이런 화장법이나 나에게 어울리는 걸 찾기 위해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은 제 얼굴에 대한 객관화입니다. 그 기본 카메라로 이렇게 삼각대를 세워두고 최대한 정면에 가깝게 해가지고 제 쌩얼의 얼굴을 촬영을 합니다. 그러면은 진짜 못생기게 나올 거예요. 여권 사진 뺨치게 진짜 못생기게 나오는데, 그거를 이제 보면서 분석을 하는데 좀 비대칭이 어디가 심하고 뭐 코는 어떻고 입술은 뭐 얇고 뭐 눈은 뭐 짝짝이고 아니면 눈이 뭐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거를 노트에다가 내가 생각한 내 얼굴을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메이투라고 어플이 있어요. 그 어플을 들어가 보면은 그 어울리는 메이크업 같은 거를 적용을 시킬 수 있거든요. 제 쌩얼인 얼굴에다가 메이크업을 색조라던가 이런 게 진짜 다양하게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원하는 메이크업이 없다 그러면 직접 그려서 하는 툴도 있거든요. 컨투어 툴이라고. 그거를 해가지고 입혀볼 수 있어요, 제 얼굴에. 그런 것들 좀 내가 분석했던 그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메이크업이 어떤 건지 이러면서 입혀보고 어울리는 거를 좀 찾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게 직접 내 얼굴에 막 하는 것보다도 색조나 아니면 그런 아이라인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뚜렷하게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어플로 하면은 좀 더 내 얼굴에 맞는 화장법을 더 잘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나한테 어울리는 화장을 몇 개 이렇게 캡처를 하고 저장을 해둡니다. 그거를 그 사진을 앞에 두고 직접 제 메이크업을 따라해 보는 거예요. 그러면은 다른 유튜버 분들이나 인스타에 그런 언니들 화장법 따라 해보려고 그러면은 물론 화장은 너무 잘하시고 이쁘지만 내 얼굴이랑 다르게 생겼잖아요. 초보자분들은 이제 화장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어플로 내 얼굴에 직접 메이크업을 입힌 걸 따라 하다 보면은 그냥 내 얼굴을 똑같이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훨씬 처음에 화장할 때 좀 쉽더라고요.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메이크업이 좀 능숙해지었다 했을 때 나한테 어울리는 메이크업이나 색조 같은 걸 좀 찾아가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구미 정하기인데요. 이런 식으로 내 얼굴에 베이스 같은 메이크업은 이제 잘하는 것 같다 하시면 이제 나의 추구미를 정해주시면 됩니다. 내가 어떤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지, 어떤 연예인처럼 되고 싶은지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정하는 건데요. 연예인이어도 좋고 뭐 아이돌이어도 좋고 아니면 요즘 인스타 핫걸 언니들 많잖아요. 그래서 그분들이어도 좋고 이제 그런 사진을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하는 사진을 최대한 많이 모아요. 그래서 뭐 크게 나누면 귀염상부터 청순 아니면 섹시한 느낌, 좀 퇴폐적인 느낌, 그런 식으로 좀 추구미가 정해지겠죠?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의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서 따라해 보는 거예요. 색조나던가 이런 거 화장품도 사보고 속눈썹 이렇게 했네? 이러면서 좀 따라해보고. 본인과 닮은 연예인이 아니어도 돼요. 그냥 내가 진짜 말 그대로 추구미이기 때문에 이상형처럼 정말 존재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 바람이잖아요. 그래서 굳이 나와 엄청 닮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그런 거를 따라 해보다가 어느 정도 내 얼굴에도 그런 비슷한 느낌과 분위기가 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더 발전시키고 이것저것 이거는 해봤는데 나한테 잘 안 어울리네? 이러고 또 이거는 또 어울리네? 이러면서 나의 얼굴에 이제 커스텀을 막 하는 거죠. 그러면 어느 정도 나만의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. 그 다음에는 골격 진단인데요. 이거는 물론 혼자서도 이렇게 거울 보고 나는 뭐 목이 짧네? 아니면 뭐 얼굴이 작네? 뭐 얼굴이 크네? 이런 식으로 진단할 수 있지만 이게 한 번 받으면은 평생 가는 거잖아요. 골격 진단은. 그래서 저는 좀 비싼 편이긴 하지만 한 번쯤은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저는 같은 돈이라면은 퍼스널 컬러 진단 많이 받으시잖아요. 그래서 퍼스널 컬러보다도 골격 진단을 먼저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옷 입는 스타일이나 방식, 그리고 체형, 핏 이런 컬러에서 오는 분위기가 진짜 다르더라고요. 좀 내가 목이 짧다 아니면 좀 어깨가 좁다 이런 경우 옷으로 어느 정도 체형 보완을 하면서 좀 밸런스를 맞춰주면은 그 사람의 입은 옷에서도 되게 분위기가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같은 흰 티에 청바지라도 막 이효리 몸매에 입은 이런 핏이랑 vs 그냥 이렇게 체육대회에서 입은 것 같은 이런 반티 같은 흰 티에 청바지 이렇게 두 개 놓고 보면은 무조건 이쪽이 더 분위기가 있다는 말을 하겠죠. 특히 저는 퍼스널 컬러도 받아봤지만 둘 중에 활용도가 훨씬 좋았던 건 골격 진단이었거든요. 퍼스널 컬러는 이제 립이나 이런 블러셔 색깔 말고는 크게 막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솔직히 우리가
뭐 머리 색깔을 매일매일 바꾸는 연예인도 아니고 뭐 렌즈라던가 이런 것도 이렇게 크게 우리 한국인 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으로 하잖아요. 그래서 퍼스널 컬러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던 건 있지만 그것보다도 골격 진단이 훨씬 더 이런 분위기라던가 예뻐지기 위해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, 이제 골격 진단을 한번 받으니까 좀 속옷에서부터 입는 티셔츠, 바지, 그다음에 아우터, 심지어는 목도리나 스카프까지도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컬러를 쓰고 어떤 재질의 그런 옷을 입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옷 자체를 고를 때 되게 확고한 기준이 생기니까 되게 돈 낭비도 안 하게 되고 나한테 어울리는 옷이 대충 가려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돈 절약도 많이 됐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얼굴형 관리인데요. 얼굴형 관련해서는 정말 해준 것들이 많은데 제가 얼굴형에 진짜 많이 스트레스가 많이 심했거든요. 옛날부터도. 그런 얼굴형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돈을 안 들이면서 효과가 제일 좋았던 거는 셀프 괄사입니다. 제 얼굴은 괄사를 할 때와 안 할 때로 나뉘는 것 같아요. 셀프 괄사 제가 시작하면서 이 얼굴형은 물론이고 이 이목구비 자체도 되게 좀 많이 나와진 느낌이 들더라고요.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오랜만에 막 만나는 친구들이 얼굴에 뭐 했냐 막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볼 정도로, 그때 당시에는 또 피부과 시술은 하나도 안 받았던 때였거든요. 괄사는 정말 놓칠 수 없는 필수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저는 주로 괄사로 이 두피나 이 림프절을 제일 많이 풀어주거든요. 마사지 오일 발라놓고 한 10분 정도 해주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얼굴형에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그때그때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괄사 방법은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단독으로 영상을 가져오긴 할 건데, 제가 많이 보면서 참고했던 영상들은 밑에 링크를 달아둘게요. 그래서 그거 보시고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으로 얼굴형 시술인데요. 얼굴형 관련해서 이제 효과가 제일 크게 좋았던 거는 온다 리프팅이랑 사각턱 보톡스입니다.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해도 얼굴에 살이 전체적으로 되게 많았어요. 좀 팅팅 부어있고 좀 살이 단단한 느낌이 있어서 그거를 고민으로 해가지고 이제 피부과를 갔었는데 온다 리프팅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얼굴 살이 좀 많은 분들한테 추천을 해주시는 건데, 그래서 그거를 받고 난 후에는 좀 이제 피부 살 두께 자체가 좀 얇아진 느낌이 들고 이런 이중턱이라던가 이런 게 좀 많이 정리가 됐어요. 그래서 온다 리프팅을 꾸준히 좀 주기적으로 해주고 있고, 그리고 사각턱 보톡스도 이건 제가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죠. 그래서 사각턱 보톡스가 여기 이렇게 앙 물면은 나오는 이 사각턱 근육을 좀 줄여주는 건데, 제가 옛날부터도 젤리라던가 이런 걸 좀 많이 먹었다 보니까 이게 엄청 발달돼 있던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보톡스를 맞고 나서 효과를 진짜 많이 본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손을 대보고 이렇게 앙 물어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요. 그래서 이 볼록 튀어나온 정도가 크면 클수록 이 사각턱 보톡스를 맞았을 때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. 이 깨물군을 조금 줄여줘가지고 얼굴 이쪽 라인이 좀 정리가 되는 그런 보톡스입니다. 근데 이 사각턱 보톡스가 이 볼페인 부작용이 좀 심해가지고 이 볼페인이 좀 있으신 분들은 여기 피해서 해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좀 주의해서 주기를 조금 좀 너무 짧게 가져가지 않게 맞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 다음으로는 붓기 관리입니다. 다이어트만큼이나 제일 중요한 게 붓기 관리인데요. 다른 말로 이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좀 시켜주는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 외적으로 제일 빨리 티가 나는 게 이 붓기거든요. 붓기만 빠져도 살 빠졌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붓기 관리가 진짜 중요한데, 저는 붓기가 쌓이지 않게 관리를 해줬던 게 종아리 압박 스타킹이라던가 지압 슬리퍼 이런 거를 이제 평소에 배치를 해두고 좀 붓기가 심하거나 좀 부종이 있을 것 같다 싶은 날에 무조건 그거를 해줍니다. 그리고 리프팅 밴드 중에 이렇게 된 리프팅 밴드가 있어요. 이거 제가 예전에 쓰다가 요즘엔 이 피부가 좀 예민해가지고 지금은 잘 안 쓰는데, 얼굴 붓기가 많은데 괄사할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리프팅 지압 밴드 같은 거 요즘 잘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 하면은 확실히 붓기에는 효과가 있으니까. 그리고 아침에는 공복 레몬수를 한 잔 마셔주고 저녁에 자기 전에 호박차 마셔주기, 이렇게 세트로 가져가면은 진짜 얼굴 붓기가 되게 많이 개선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붓기가 너무 심하거나 이럴 때는 아침에 레몬수 한 잔 마셔주고 저녁에 호박차 이렇게 티백으로 된 거 있거든요. 그런 거를 해서 마셔주고 자면은 붓기가 되게 잘 빠지더라고요.
이렇게 일단은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 부분들만 추려가지고 가져와 봤는데요. 아직 너무너무 많은데 다 담기에는 이 영상 분량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1탄으로 이 정도만 가져왔고요. 더 많은 내용들은 2탄으로 나중에 들고 올 테니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.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이 얼굴에서 이렇게 얼굴을 만들었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희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안녕.